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가 추정하기를 23년, 24년 모두 오일 생산 사상 최고치 갱신하면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하루에 1240만 배럴 생산하고 24년은 1280만 배럴까지 증산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전 사상 최고치는 2019년에 1190만 배럴이었습니다. 페르미안 분지하고 GOM, 걸프 오브 멕시코죠. 이 지역에서 주로 생산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23년에는 페르미안 분지에서 하루 47만 배럴 정산되어서 그래서 페르미안 전체에서 570만 배럴 생산될 것 같다 하고요. 이 지역에는 그 새로운 가스 파이프 부설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생가스 처리가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일 생산의 장애 요인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오일 생산 과정에서 천연가스도 부가적으로 생산되는데 이거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오일 생산의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생가스를 처리할 가스파이프 부설이 완료됐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즉 LNG 수출 능력도 확대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GOMS는 23년에 하루 12만 배를 증가할 것 같다고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23년 오일 생산은 조금 줄어든다고 합니다. 24년에는 페르미안 분지에서 하루 35만 배를 추가로 정산이 된다 하고요. GOM은 소폭 감소하고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루 한 7만 배를 정산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WTI 고점을 보면은 22년에는 배럴당 한 130달러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EIA가 산수를 한 결과는 22년 평균 가격은 95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23년은 평균 77달러로 하락하고 24년은 추가로 평균 72달러까지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은 오일 정산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가격이다, 아주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라스 연방에너지국의 조사에 의하면 평균 손익 분기 가격은 배럴당 50에서 54달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스 가격 움직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2년 오일 가스 가격 고점 근방에 있을 때, 그렇게 막 치솟고 있을 때 결국 에너지 가격은 크게 내릴 거다, 하향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계속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일 가격은 당시 제가 전망한 가격대와 지금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가스 가격은 너무나 대폭락을 해서 고점 대비 대략 70% 이상 폭락해 있습니다. 당시 가스 가격 10불 찍을 그런 기세에 있을 때 저는 한 6불 내외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2.8불대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스 가격이 도대체 왜 이렇게 대폭락했는가? 과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공급은 더 크게 늘었다, 이런 건데 유럽이 텅 비었던 가스 창고 다 채운 지 오래됐고요. 가스 수입해서 저장하는 LNG를 수입해서 저장하는 창고, 이것도 긴급하게 장만을 다 했죠. 그러니까 FSRU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의 겨울 기온이 평균적으로 덜 추웠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 난방 수요도 생각보다는 적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기 후퇴 우려가 에너지 수요 증가의 제한 요인도 되지 않나, 이런 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공급은 러시아의 파이프 가스 공급은 사실상 팍 줄었죠. 거의 팍 줄었는데 러시아의 LNG 공급은 지금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도 파이프 가스 못 팔아서 손실 난 거 그거를 LNG
그 판매를 늘려서 좀 그 보충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노바텍이 전쟁 이전에 그 야심차게 추진하던 그 아크텍 LNG2 프로젝트 이거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한 1년가량 이렇게 연기가 됐다가 지난번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영상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북극 항로 연중 상시 배달을 지금 곧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준비 중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노바텍 통한 그 LNG 공급이 의외로 시장에 좀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미국, 카타르, 노르웨이 등에서 가스 공급 크게 늘었고요. 이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러시아의 가스 무기화가 무력화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아프리카 각국, 지중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가령 말레이시아의 그 페트로나스 이렇게 가스 프로젝트 지금 많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급은 계속 이제 늘어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가격이 현재 저 상태에서 추가 하락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러시아 제재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텍의 LNG가 서방 시장에 과연 원활하게 그 노바텍이 원하는 대로 유통될지는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노바텍의 꿈이 이루어질지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화물에 대해서는 해상 보험도 원칙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해상 보험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LNG가 지금 분명히 덤핑 가격을 형성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격이 단기에 다시 크게 오르기도 힘들 것 같고요. 그러나 석탄을 대체하는 가스 수요 또 기본적으로 경제는 그러니까 많건 적건 글로벌 경제 자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스 경제 성장에 따른 이거 아주 장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경기 후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경제는 성장하기 때문에 그거 뒷받침한 에너지 수요는 가스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성장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스 총 수요량은 견조하게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추가 하락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이아나가 지금 에너지 생산 기지로 지금 급부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처럼 거기에 스타브룩 블락이라고 있는데 저기서 지금 가이아나 조지역은 엑슨 모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유정을 추가로 계속 탐사를 하고 있는데 또 발견됐다고 23년 1월 25일 바로 며칠 전이잖아요. 지난주에 발표가 또 났습니다. 그 보도처럼. 그래서 유정은 이름을 팡투스 SE1 이렇게 이름을 붙인 모양입니다. 뭐 이름은 엑슨모빌이 이렇게 붙이겠죠. 처음 발견하면은 이름 붙일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모든 사자도 토끼도 이렇게 아담이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처럼 엑슨모빌이 팡투스 SE1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유정인데 아직 매장량 등은 발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지금 2015년부터 가이아나 오일 탐사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 2015년 이후로 벌써 30번째 새로 발견된 유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올렸었죠. 지금 두 번째 가이아나 관련해서는 두 번째 영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변화된 사정 반영을 해서 일단 간명하게 요 지역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지금 주로 해상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완전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5번째 FPSO를 일본 기업이 건조를 할 것 같은데 저 지역에 최소한 10개, 최소 총 10개 정도 FPSO 필요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아나 해양 플랜트 엄청난 잔치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삼성중공업도 빨리 손가락 들고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이아나 해안에서 한 120마일 해상, 그러니까 거기에 660만 에이커라고 하는데 660만 에이커 이게 잘 감이 안 오죠. 26,800 스퀘어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예. 이게 이제 그 거대한 해상 유전이 계속 탐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5일, 금년 1월 25일 발표된 게 30번째 발견된 곳이다. 2015년 이후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의 지분 구조는 엑선 모빌의 자회사인 에소가 45%, 또 이제 가이아나 정보 관련된 헤스가 30%, CNOOC 이건 중공기업이죠. 그래서 25% 이렇게 지분 구조이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게 총 한 110억 배럴 된다 그러고요. 그 외에 지금 탐사 중인 게 지금 최소한 한 수십억 배럴 정도 더 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계속 발견된다는 거죠. 현재 가동 중인 FPSO는 3개가 있습니다. 3개. 그래서 27년까지 6개의 FPSO 계획은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 생산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FPSO는 더 늘어나서 총 10개까지 늘어날 것 같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가동 중이고 계획 중인 FPSO를 순서대로 한번 보면은 제일 1번 FPSO가 리자 페이스 1이라고 하는데 2019년부터 생산 개시돼서 2019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아나 같으면은 2019년부터 오일 생산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지금까지 급속하게 증가하는 중이고 이 증가 속도는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는 거 이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FPSO에서는 하루에 14만 배를 이제 생산되고 있고 2번 FPSO는 22년 작년부터 생산이 개시돼서 여기에 하루 22만 배를 생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생산되는 것은 하루에 36만 배를 지금 뽑아 오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파야라 유정이 23년 생산 개시 예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FPSO 용량은 하루에 22만 배럴. 하루 22만 배럴이면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꽤 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년 말이 되면은 하루에 58만 배럴로 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FPSO가 지금 준비 중인데 요거는 25년부터 생산 개시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예? 요거 이렇게 되면은 25년 말이 되면은 가이아는 하루에 총 83만 배럴을 생산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그 FEED가 진행 중인 거 다섯 번째 우아루 유정의 생산 허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산 그 계획의 내용이 26년부터 하루에 25만 배를 뽑아 올리겠다. 그렇게 되면은 26년 말이 되면은 가이아는 하루에 총 108만 배럴을 이제 생산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아루 유정에서 우아루 FPSO를 이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걸 위한 FEED 계약은 현재 일본의 MODEC가 수주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보도를 보면은 그 FPSO 그 본계약도 아마도 일본의 모덱이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것도 하루 용량은 제일 크다 이거죠. 25만 배럴. 그 다음에 부생가스도 하루에 한 5억 4천만 큐빅피트 정도 처리하게 되는 그런 상당히 큰 용량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 조선사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가이아나 프로젝트에 참가를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FPSO만 보더라도 총 10기 정도 만들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겨우 한 5개 정도만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2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지금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 절반 정도 진행된 건데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FPSO 필요한 개수가 10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장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겁니다. 그다음 저게 되고 나면 이제 유조선도 필요하죠. 전부 다 해상에서 해상 유전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뽑아 올린 오일은 국제시장에 팔아야 되고요. 그 배달은 유조선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 해양 플랜트 팀이 빨리 밥그릇 수북하게 챙기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